예. 이런 이제 논쟁이 붙은 상황에서 이제 이게 오늘 나온 겁니다. 어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빈 땅은 없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양을 하려면 미리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얘기가 다 끝나고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돼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오랫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용산, 예. 이제 저기 태릉 CC 그리고 이제 과천 경마장하고 방축사구지 뭐 이런 데인데 과천시, 노원구, 서울시 뭐 여기서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 반대를 하는 이유가 여기가 소위 말하는 닭장 아파트가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거는 닭장 아파트처럼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밀되니까 예. 저층으로 지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교통시설, 편의시설 다 확충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율이 잘 될 것이냐 빠르게. 예. 그게 하나가 있고 어쨌든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데 이거는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물론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보고 바라보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당장의 집값을 이게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견만 좀 많이 노출되는 거 아니냐.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정부에서는 좀 추가적으로도 또 발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인허가, 착공, 분양 이게 다 부족하니까 여기 사실 지금 아파트가 뚝 하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후 인허가나 착공이 부족하면 뭐 3년, 그냥 10년 뒤에 인정 엄청 부족할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이지 못한 신호를 정부에서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지자체나 주민들 반발이 있다. 일단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릉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하겠다 했는데 아직 잘 안 됐었던 거죠. 이게 이제 태릉 예. 골프장. 그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인접했으니까 개발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지하철 6호선 연장도 해야 된다. 그리고 임대주택 최소 비율을 적용해야 된다. 노원구에서는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만만치 않다. 이제 조율하는 게.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쿠팡 한국 대표 오늘 경찰 출석. 그동안 출석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이번 출석하게 된 거죠? 네,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고요. 오늘 한 오후 2시쯤에 서울경찰청으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는 공모집행 방해랑 업무 방해인데 이게 어떤 혐의냐면은 지난달 25일에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 유출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들이 좀 나왔었는데 자체 조사를 해보니 유출된 정보는 한 3,0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결과를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보니까 이제 피해자, 유출자를 접촉을 해가지고 노트북을 자체적으로 쿠팡이 확보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노트북 등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알고 보니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확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고 이 노트북 같은 것들도 당연히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월요일에 서울경찰청장이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하는데 발표했던 내용이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계정 기준 3천만 건이 넘는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측하고 경찰 측하고 완전히 다른 3,000건과 3,000만 건 이런 정도로 좀 수치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서 쿠팡 자체적으로 이 해킹한, 도출한 부분을 중국이 관리자였죠. 이 부분이 가지고 있던 노트북에서 3,000건이 유출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쿠팡입니다. 맞습니다. 경찰은 아니다. 3,000만 건이 유출됐다. 적어도 3,000만 건이고 현재 수사까지 봤을 때는 3,000만 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차이를 왜 차이가 나는 제가 뭐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클라우드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드에 저장돼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지금 기준이 좀 다른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하드에 저장된 그런 걸 기준으로 한 걸로 보이거든요. 피해자, 관리자의 하드에 저장. 그렇지만 이제 경찰이 봤을 때는 유출이라는 거는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온라인상으로 하드, 예를 들면 클라우드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방식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경찰은 지금 계정 기준으로 3,000만 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라고
몇몇 이제 국방 인사들에 대해서 고발, 의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어제 의결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재걸 담당 부사장, 법무 담당 부사장은 이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강원 전략을 좀 쓰고 있고요. 일단은 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저 스태프가 이제 오늘 경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번 국회에 나와 우저 스태프가 한 얘기를 듣고 합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에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서 지탄받는 모습을 사실 미국 정도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 관리인이에요. 사실은 김범석의 사법 리스크 관리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거대 로펌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예. 지금 그쪽으로 최대한 방어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훈 기자, 김준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예, 뉴스제휴의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 시작할 텐데요. 어제 우리나라 제1야당 국민의힘에는 큰 변화가 왔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최고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죠. 최고위원 9명이 참석했는데 이중 7명이 찬성을 던졌고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습니다. 이 기권 의사를 밝힌 분이 양양자 최고위원인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양양자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양양자입니다. 예, 먼저 당내 상황이 복잡한데 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일단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의결됐습니다. 최고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제 그 최고위 의결은 정말 무겁고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무엇보다 제 당이 국민 앞에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서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제는 내 문제로 국민의 시간을 많이 쓰게 해드렸는데 책임을 통감하고요. 더 이상의 소모전이 아니라 예, 이제는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민생과 국가 과제를 챙기는 대로 정신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부분 관련해서 여쭤보면 안타깝다, 무겁다라고 어제 최고위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잘 못한 결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지금 상황이 당으로서는 어찌됐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또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드린 것이고요. 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뭐 둘 중 하나로 얘기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기권을 던지셨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당의 화합을 바랬기 때문에 예. 또 늘 제가 일관되게 드린 말씀도 그랬고 찬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찬성할 수 근데 없습니다. 다만 지난 그 14일 윤리 제명 결정 당시에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도 밝혔는데 예. 그 이유가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증거도 빈약하고 절차도 좀 많이 부실하고 예. 처벌을 또 더더군다나 과도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저는 그때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도 밝혔었고요. 예, 기억납니다. 다만 정동 대표가 그런 우려를 수용해서 의결을 연기를 했었죠. 예. 그 과정에서 전주에 따른 소명 기회 여론도 부여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대표의 대역 수행 단식까지 겹치면서 당의 에너지가 크게 소진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사안이 진척이 없었고 이제 지도부로서는 더 미룰수록 당과 국민에게 부담만 커진다는 그런 판단 아래 매듭을 지어야 했던 좀 절박한 상황이었고요. 예. 그 최고위의